문재인 정부는 참 희한하게도요. 관치가 참 많죠. 관치가. 관치, 관, 정부가 치,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참 관치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했던 제로페이 기억나시죠? 이 제로페이도 사실 관치잖아요. 관치. 예, 뉴딜 펀드 이것도 관치금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뉴딜 펀드. 심지어는 한국판 뉴딜 자체가 관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도 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100조를 내고 민간이 70조를 내라고 하잖아요. 뉴딜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7조를 내면 민간이 13조를 조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관치잖아요. 서울시에서 했던 제로페이도 관치의 관치. 지금 제로페이 제가 생각해서는 글쎄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가 비싸다. 카드가 나와서 그죠? 카드 수수료가 비싸다. 이것 때문에 수수료 0 해서 정부가 운영을 하겠다 해서 제로페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지금 정부는 자랑해. 제로페이 신났다. 매출액 5천억이나 됐어 이러면서요. 매출액 5천억. 누적 매출액이. 누적 결제액이. 그런데 사람들은 웃지요. 왜 웃냐고요? 정작 결제액의 75%는요. 정부 상품권이나 지자체 상품권입니다. 정부 상품권이나 지자체 상품권. 결국은요. 제로페이 만들어서요. 혈세만 낭비했다. 이 말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달 앱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습니다. 배달 앱에 대해서도. 지금 배달 시장, 배달 앱 시장 이러면 딱 두 군데잖아요. 그죠? 두 군데가 뭐 다 거의 시장을 전체를 잡고 있으니까. 배달의 민족하고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 히어로인가요? 독일계 기업. 네, 독일계 기업. 이 두 개가 거의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백억을 써서 자기네들이 1등 하겠다면서 계속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배달 수수료 많잖아요. 사실 많아요. 예, 사실 많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이게 라이더스 배달,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포함한 배달이 될 경우에는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16.5%입니다. 16.5%. 딜리버리 히어로 배달통이나 요기요도 비슷하고요. 쿠팡 이츠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비싸죠. 어떻게 생각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도둑놈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도둑놈들 이렇게까지. 비싸긴 비싸죠. 근데 이게 그렇게 배달하지 않고 배달 앱에만 올려서 배달했을 경우 내가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 그 올려놨다는 수수료가 지금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5%에서 12%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만드는 제로배달 유니온. 제로배달 유니온은요. 소상공인 돕겠다 최대 2% 갖고 하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이들의 생각. 예. 그래서 아주 작은 배달 앱, 중소 배달 앱 9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제로배달 유니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지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제로배달 유니온에서 시키면 10% 음식 가격을 할인을 해줘요. 여기에다가 서울사랑 상품권을 쓰면 또 10% 할인을 해줘요. 10% 할인이 된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10%를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해 주니까 좋잖아요. 실제로 할인율이 좋습니다. 자, 치킨 한 마리 22,000원이에요. 22,000원. 그러면 서울시가 10% 음식값 할인해 주니까 2,000원까지 할인이 되죠. 또 여기다가 지역사랑 상품권 쓰니까 남아있는 거에 또 10% 할인입니다. 그럼 1,400원. 그럼 치킨 한 마리가 18,600원에 이게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제로배달 유니온 앱을 이용하면 좋죠.
18,600원이면 여러분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싸게 먹는 것까지 좋아. 그러면 이 앱이 활성화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세금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되잖아. 이게 혈세니까. 그냥 무조건 쏴주는 게 아니라 혈세는 다시 투자해줬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없어. 둘 다 없어요. 당장 말입니다. 9개 배달 앱이 지금 시장에서 맥을 못 춥니다. 맥을 못 쳐요. 시장엔 이미 성숙된 시장에, 성숙 시장이라는 것은 보면요, 봐요. 이 배달 앱 시장은 성숙 시장이라는 게 배달의 민족이나 혹은 딜리버리 히어로, 배달통이나 요기요 다 인수했으니까 여기가 시장에 아주 절대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메프도 위메프 O라고 만들었고요. 쿠팡도 쿠팡 이츠라고 만들었죠. 거기다가 BBQ나 교촌치킨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큰 데는 자체 배달앱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시장이 성숙 시장이다. 성숙 시장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시장의 어떤 그 소비자 규모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한 번 시켰던 사람은 안 바꾸거든요. 안 바꿉니다. 웬만해서 불편해서 안 바꿔요. 그러면 시장이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그 시장에 정부가 들어와서 세금까지 낭비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이 9개 배달 앱에 많이 가입했으면 와 박수, 뭐 좋게 될 수도 있겠죠. 또 소비자가 이 9개 앱을 많이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근데 소비자들은 이미 딜리버리 히어로나 혹은 배달의 민족의 오리엔티드, 쉽게 말하면 바이어스,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미 다 깔아놓고 다시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 입장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나 혹은 딜리버리 히어로를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쓰게 되면 세금만 그냥 계속 나가요. 여기다가 제로 배달 유니온 같은 경우는 세금 지원도 한시적이에요. 계속해서 투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산은 4억 정도 투입해서 음식가 10% 할인해 주는데 이게 다음 달 4일까지. 그 다음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서울사랑 상품권, 지역상품권밖에 없는데 과연 이 지역상품권을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되겠나?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과도하게 배달 수수료를 챙기면 바로 이 시장을 갖다가 조율하고 그 시장의 어떤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그렇다고 정부가 만들어요? 여러분, 정부가 만들어서 안 됩니다. 시장은 워낙 변화무쌍합니다. 시장 자체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게 시장이에요. 이 정부의 어떤 고답적인 자세. 게다가 정부는 시키기만 해봤지 시킴을 당한 적은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시장에서 살아남을까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요,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철저해야 됩니다. 서비스에 대한 개념까지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 웃긴 거죠. 여기다가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옛날에 지역사랑 상품권은요,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이런 거를 사달라 해서 만든 거예요. 순수하게 지역 소비를 늘리겠다는 측면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변질됐죠. 여기에도 정치가 들어갔어요. 저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아니라 정치사랑 상품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모든 게요, 모든 영역에 정치가 들어가서 다 망치고 있어요. 다 망치고 있어요. 제가 정치가 경제를 만나면 그 경제는 아작이 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어떤 뜻하고 상관없이 정치가 경제를 만나면 포퓰리즘이 극성화되고요.
포퓰리즘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라 경제는 망조가 됩니다. 예, 그리스처럼 아르헨티나처럼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망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경제 전반에 이 망조가 들고 있어요. 정치란 놈이 들어와서 다 휘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경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삽니다. 지금처럼 계속 가잖아요. 과연 우리 경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는 절대 경제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